안녕하세요. 2학년 과학 김혜송 선생님입니다. 우리 대단원 동물과 에너지에서 마지막 기관계로 소개됐던 배설계, 지난 시간 요 배설계 구조까지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뒷부분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 시간 이렇게 필기해놨을 거예요. 필기 안 된 친구들은 화면 잠깐 멈춰놓고 필기해두세요. 제일 먼저 어떤 거부터 봤냐면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한 영양소는 호흡을 통해서 들이마시는 산소와 반응해서 에너지를 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노폐물을 생성하는데 그 노폐물 종류로는 유기, 이산화탄소, 물, 요소와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노폐물을 몸속에 쌓아두지 않죠. 몸 밖으로 배출해야 돼요. 배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확인을 했었는데 제일 먼저 이산화탄소 그리고 기체 상태의 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호흡에서 다뤘던 날숨, 숨을 내쉴 때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액체 상태인 물 그리고 요소 같은 경우에는 오줌을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낸다 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때 이 오줌은 어디에서 만든다? 콩팥에서 만든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콩팥을 포함한 배설계 구조 확인했었습니다. 여기 화면에 구조 이름 띄우기 전에 한번 맞춰보세요. 배설계의 구조를 이름을 외울 때는 우리가 콩팥에서 오줌을 만든다. 이 정도까지는 이제 기억을 하시죠. 그러면 그 오줌이 어디를 거쳐서 우리 몸 밖으로 나가야 할지 그거 생각하면 배설계의 구조 바로 익힐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 제일 먼저 우리 오줌은 어디서 만든다? 콩팥에서 만든다. 콩팥 생김새 보면 여기 콩 모양으로 우리가 두 개 이렇게 달려있죠. 근데 그러면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면 이제 내보내야 되죠.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나가냐면 콩팥과 이어진 오줌관을 통해서 오줌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오줌이 이동해서 어디에 모이나요? 방광에 모이죠. 그리고 방광에 모인 오줌은 이제 어디를 통해서 여기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내보낸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배설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우리 여기 콩팥 여기 달려있는 여기 혈관도 한번 봤었는데 우리 심장하고는 헷갈리면 안 되죠? 제일 먼저 콩팥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혈액은 여기 콩팥 동맥을 통해서 들어온다. 우리가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 동맥이었죠. 나가는 혈관 나가서 어디로? 콩팥 동맥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콩팥 동맥 그리고 이제 콩팥에서 나갈 때는 콩팥 정맥을 통해서 나가죠. 콩팥 정맥을 통해서 나간 거 어디? 심장으로 들어옵니다. 심장으로 들어오니까 정맥 되겠죠. 요거 들어오고 나가는 거 콩팥 동맥, 콩팥 정맥 깔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콩팥 크게 이제 확대해가지고 크게 세 개로 나눴죠. 우리가 그렸던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콩팥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눴었죠. 제일 먼저 콩팥을 이루는 요 제일 바깥에 있는 껍질이 있어요. 요 껍질 겉에 있는 껍질이다 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콩팥 겉질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콩팥 겉질 안에 속에 있는 요 부분은 속에 있어서 콩팥 속질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콩팥 속질은요, 요 오줌관과 연결된 하나의 어떤 깔때기 같은 구조가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 콩팥 깔때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설계의 구조와 그리고 콩팥을 좀 더 확대해서 콩팥의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 바로 아래에 있는 이 학습지 20쪽에 그림 아래에 있는 이 표 보면서 중요한 거 밑줄 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20페이지에 이 표 부분 같이 볼 거예요.
중요한 거 같이 밑줄 칠게요. 지금 요 부분은 우리가 지금 봤던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에 대한 그냥 내용이에요. 요거 밑줄 한번 쳐봅시다. 일단 콩팥은요, 우리 주먹만한 크기로 허리 등 쪽 좌우에 하나씩 있다. 이렇게 주먹만한 크기로 허리 등 쪽에 좌우에 한 개씩 있어서 총 2개였고요. 그 다음에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서 콩팥의 역할이죠. 밑줄 칩시다. 오줌을 만드는 기관이다. 콩팥은 오줌을 만드는 기관이다. 그리고 요 콩팥은 크게 3부분으로 구분된다. 어디? 콩팥 겉질, 콩팥 속질, 콩팥 깔때기 이렇게 3부분으로 구분됐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옵니다. 콩팥 겉질과 콩팥 속질에는요, 뭐가 있냐면 네프론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밑줄 칩시다. 콩팥 겉질과 콩팥 속질에 네프론이 있다. 네프론이란 무엇일까? 지금 여러분들 위에 그림 보시면 여기 콩팥 겉질과 콩팥 요 속질 요 부분에 지금 이렇게 화살표된 부분 있죠? 여기 요 부분을 우리 네프론이라고 해요. 이렇게 네프론 써놓읍시다. 네프론. 그러면 네프론이 뭔지 한번 여기 밑에 먼저 글부터 보면 네프론이라고 하는 거는 오줌을 만드는 단위입니다. 오줌을 만드는 단위. 즉 콩팥에서 오줌을 만든다. 그럼 콩팥 어디에서? 네프론에서 라고 하시면 돼요. 콩팥에서 오줌을 만드는 이 네프론은요. 크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위에다가 일단 써놓을게요. 위에 이제 여기다가 쓸 겁니다. 네프론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사구체, 다음 보먼주머니, 그 다음에 세뇨관. 오줌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친구들 요 3개를 묶어서 네프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프론 자체가 어느 하나의 기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줌 생성에 관여하는 요 3가지 기관들을 묶어서 네프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봤으면 그러면 네프론이 어떻게 생겼고 각각 이 친구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일단 글로 보고 그림으로 봅시다. 네프론 우리 3개 이루어져 있는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볼게요. 사구체는 먼저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있는 부분이다. 모세혈관 특징 생각하면 우리 모세혈관 엄청 얇죠? 그 얇은 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있대요. 위에 그림 봤더니 지금 이렇게 얇은 혈관이 지금 이렇게 여기 부분 뭉쳐져 있는 거 보이죠? 뭔가 실뭉치처럼 뭉쳐져 있다. 그래서 실사자 써서 사구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구체는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실뭉치로 엉켜 있는 부분. 근데 이 사구체를 겉에 감싸고 있는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그 주머니를 바로 보먼 주머니라고 해요. 그 밑에 설명 보면 사구체를 둘러싼 주머니 모양의 구조, 보먼 주머니라고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먼 주머니랑 연결되어 있는 이런 가느다란 관이 또 있네요. 이 관 뭐라고 하냐면 이 관을 우리는 세뇨관이라고 합니다. 세뇨관이라고 해요. 밑에 보면 보먼 주머니와 연결된 가늘고 긴 관, 세뇨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 그림만 보면 여기 안에 여기 들어있다 뭔가 상상이 잘 안 갈 수 있어요. 한번 확대된 거 그림 자세하게 보고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학습지 다음 페이지인데 다음에 등교해서 오면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콩팥 요렇게 봤었죠. 우리가 그렸던 콩팥 생각하면
콩팥은 요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렸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눠서 여기 콩팥 겉질이라고 했죠? 콩팥 겉질. 여기 콩팥 요 그림에서 보면 콩팥 겉질은 요 부분에 해당됩니다. 요 부분이 콩팥 겉질이에요. 그리고 우리 콩팥 겉질 안에 여기 콩팥 속질도 있었죠? 콩팥 속질은 요 부분, 뭔가 조개같이 생긴 요 부분 콩팥 속질입니다. 그리고 콩팥 깔때기, 여기 달려있는 요 콩팥 깔때기 요 부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방금 오줌을 생성하는 단위인 네프론은 어디에 위치한다고 했었냐면 콩팥 겉질과 속질에 위치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면 여기 오른쪽 그림 봅시다. 이 부분이 콩팥 겉질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콩팥 속질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은 콩팥 깔때기 입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콩팥 겉질과 콩팥 속질 확대해서 봤더니 뭔가 콩나물 같이 생긴 이 친구들이 뭔가 이렇게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요 중에서 요 한 가닥을 띄어서 확대하면 이렇게 되고 요걸 또 확대한 게 바로 요 그림 되겠습니다. 방금 봤던 네프론 그림이랑 동일하죠. 다시 요 콩팥에서 콩팥 겉질과 콩팥 속질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우리 뭔가 노란색 가느다란 친구들이 이렇게 겉질과 속질 사이로 연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중에서 요 한 가닥을 확대한 게 바로 요 그림이고 요걸 좀 더 크게 확대하면 요렇게, 그리고 요걸 네프론이라고 한다. 네프론은 오줌을 만드는 단위이다. 이제 네프론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대략 감이 오시죠?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아까 봤던 세뇨관 봅시다. 세뇨관 보먼주머니랑 이렇게 연결이 됐죠? 연결돼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콩팥 깔때기로 연결이 된다고 했어요. 확인해 보면 지금 여기 보먼주머니고요. 세뇨관이에요. 세뇨관 결국에는 어디로 뻗친다? 여기 콩팥 깔때기로 가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오줌을 만들고 콩팥 깔때기에 오줌이 모이면 그 모인 오줌 어디? 오줌관을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프론은 여기서 잠깐 이렇게 소개하고 다음 보면 이제 이거 오줌관, 방광 요도는 말 그대로 오줌관은 콩팥과 방광 연결하는 기능관. 오줌관을 타고 오줌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디에 모인다? 모아두는 곳 방광에 모인다. 그리고 그 방광에 모인 오줌이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 어디? 요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방금 봤던 요 단어들을 통해서 오줌의 생성과 배설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나가는지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보면 먼저 콩팥의 어디에서 만들어진 오줌. 우리 이제 콩팥에서 오줌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그 콩팥의 자세한 부분 어디? 네프론에서 만든다고 할 수 있죠. 콩팥의 네프론에서 만들어진 오줌은 어디에 모인다? 아까 봤던 요 사진에서 네프론에서 모인 오줌 어디로? 여기 콩팥 깔때기였죠. 콩팥 깔때기에 모이고 그리고 콩팥 깔때기 속의 오줌은 그와 연결된 어디? 오줌관을 지나서요. 어디에 모인다? 방광에 모인다. 그리고 어디를 거쳐 몸 밖으로 나간다? 요도를 거쳐서 몸 밖으로 나간다. 정리해보면 콩팥의 네프론에서 만들어진 오줌은 콩팥 깔때기에 모이고 콩팥 깔때기 속의 오줌은 오줌관을 지나 방광에 모인 다음 요도를 거쳐 몸 밖으로 나간다.
배설계에서는 요 문장 정도는 술술술술 말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러면 오줌의 생성과 배설을 한 문단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한 거고 이제 한번 그러면 그 네프론, 오줌을 만드는 단위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오줌이 생성이 되는지 그 오줌의 생성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줌 생성 과정에서는 물론 당연히 네프론 그림이 나오겠죠. 우리는 보통 네프론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서 설명을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언뜻 보면 요게 아까 봤던 네프론이랑 뭔가 그림이 좀 뭔가 달라 보일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여기 봤던 그림이죠. 여기서 요 부분, 요 네프론이죠. 얘만 띄어서 이렇게 보면 얘를요 90도로 뉘을 거예요. 90도로 뉘어서 보면 이렇게 뉘어지고 요거를 이제 좌우 반전합니다. 좌우 반전하면 요런 모양이 되고 조금 얘를 크게 확대하면요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우리 방금 봤던 그림이랑 한번 비교해 봅시다. 뭔가 좀 이제 일치하는 것 같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알려주자면 좀 요 그림에서는 좀 혈관을 좀 크게 확대했어요. 과장해서 그렸어요. 요 얇은 혈관 있죠? 요게 여기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런 세뇨관 요렇게 표현이 됐는데 세뇨관을 보면 얇은 혈관들이 그물같이 생긴 혈관이 감싸고 있어요. 얇고 그물같이 생긴 혈관 모세혈관이었죠. 근데 그 모세혈관을 여기는 되게 엄청 두껍게 그렸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두껍게 그린 부분 있죠? 여기 혈관 두꺼워 보이지만 모세혈관입니다. 여기 모세혈관. 우리가 모세혈관은 특징이 얇다 했어요. 그래서 너무 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친구랑 물질 교환한다 했죠. 그래서 그 물질 교환 과정을 눈에 크게 보여주려고 모세혈관을 이렇게나 굵게 그려놨지만 실제로는 엄청 얇다는 거 그거 이제 생각하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친구 가지고 한번 오줌 생성 과정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요게 학습지를 안 나눠줘서 그릴 학습지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 뭐 학습지 뒤에나 빈 공간이나 아니면 노트에다가 여기 필기하는 거 같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등교해서 학습지 나눠주면 거기다가 똑같이 그리고 쓰고 해서 옮겨 적으시면 돼요. 봅시다. 이렇게 여러분 노트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일단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 그린 다음에 설명 들으면서 같이 필기하시면 돼요. 잠깐 멈춰놓고 요거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그렸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 설명하기 전에 이 네프론 구조에 대해서 잠깐 좀 더 필기하고 가면 아까 우리 네프론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했어요. 제일 먼저 우리 모세혈관, 얇은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모여있는 곳이 있었죠. 이 부분, 실뭉치처럼 모여있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 뭐라고 했었냐면 이 부분 사구체라고 합니다. 사구체. 사구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 실뭉치를요, 이렇게 감싸고 있는 주머니가 있었죠. 요 주머니는
보먼 주머니라고 있었습니다. 보먼 주머니. 그 다음에 이 보먼 주머니는요, 우리 또 어떤 관이랑 연결돼서 쭉 그 관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 관 이름을 우리는 세뇨관이라고 했었죠. 그 관 이름은 세뇨관. 이렇게 하고 우리는 요 세 친구들을 뭉쳐서 뭐라고 한다? 네프론이라고 한다 라고 했었죠. 요 세 개 오줌의 생성에 관여하는 요 세 기관을 우리 네프론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 또 써보자면 아까 이 두꺼운 부분, 이 부분 좀 확대했다 했죠? 뭘 확대한 거다? 모세혈관 확대했다고 했어요. 여기다가 써봅시다. 이 친구는 모세혈관. 모세혈관. 그리고 모세혈관은요, 우리 동맥과 정맥을 이어졌죠? 그러면 동맥과 정맥 위치 찾아보면 모세혈관 가운데 있으면 여기가 뭐 동맥 정맥, 여기 동맥 정맥 되겠죠? 일단 제일 먼저 콩팥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은 콩팥 동맥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콩팥 동맥 작성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콩팥 동맥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모세혈관을 지나서 우리 어디로 나간다? 콩팥 정맥으로 나간다. 콩팥 정맥.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쓰자면 우리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보먼 주머니 누구랑 연결된다? 세뇨관이랑 연결된다. 세뇨관 연결돼서 이 세뇨관 아까 어디로 연결됐었냐면 우리 콩팥 깔때기로 연결됐었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만 더 써줍시다. 콩팥 깔때기. 콩팥 깔때기. 이렇게 지금까지 쓴 거는 이제 네프론 구조와 그리고 오줌 생성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몇 가지 뭐 혈관이나 그런 것만 작성해 놓은 거예요. 오줌의 생성 과정은 이렇게 쓴 상태에서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줌 생성 과정은 여러분들 딱 세 단어만 외워주시면 돼요. 오줌의 생성 과정, 일단 여기 크게 쓰면 오줌의 생성 과정은 크게 여과, 그리고 제흡수, 그리고 분비. 이렇게 세 가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오줌의 생성 과정 하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 여과, 제흡수, 분비. 여과, 제흡수, 분비, 여과, 제흡수, 분비. 이렇게 오줌의 생성 과정 하면 여과, 제흡수, 분비 이 세 가지로 꼭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이렇게 정리됐으면 이제 오줌의 생성 과정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일단 간단하게 좀 제일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콩팥 동맥은 혈관이죠. 혈관 속에는 우리 뭐가 흐르냐면 혈액이 흐르죠. 혈액, 피가 흐릅니다. 근데 이 혈액 속에는요, 많은 물질들 녹아있죠. 여러분들이 섭취한 음식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 그리고 뭐 다른 혈액을 구성하는 뭐 세포 성분, 이런 다양한 것들이 녹아서 오겠죠. 그러면 그런 다양한 것들을 녹아있는 이 혈액이 이렇게 이제 동맥을 통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걸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혈액 속에는 물론 우리가 노폐물도 있겠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영양소도 녹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노폐물을 걸러주는 게 바로 이 배설계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많은 물질들이 녹아 있어요. 그냥 노폐물이건 우리 몸에 중요한 거건 다 녹아 있어요. 거기서 첫 번째로 여과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첫 번째로 여과가 이루어져요. 여과라고 하는 건 걸러주는 거죠. 크기가 좀 큰 거 말고 크기가 작은 물질이 이렇게 여과가 됩니다. 그럼 여과가 돼서 이렇게 흐르겠죠. 그럼 여과가 된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흘러서 이제 콩팥 깔때기로 오줌이 돼서 나가려고 해요. 우리 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다 여과시킨 줄 알았는데 내가 여과시킨 것 중에서 우리 몸에 중요한 친구들이 있네. 영양소가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우리는 몸 밖으로 내보내게 놔두지 않고 뭐가 일어나냐면 재흡수가 일어납니다. 재흡수가 일어나요. 내가 여과시켰지만 우리 몸 밖으로 나가기에는 중요한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영양소가 있어. 그러면 그런 영양소들을 우리가 혈액 속으로 다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를 해줘요. 또 여기서 뿐만 아니라 아까 여기서 우리가 여과가 일어났죠? 여과 일어났어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여과가 되지 않은 커다란 친구들은 계속 우리 몸속을 타고 흐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노폐물 다 걸른 줄 알았는데 아직 여기 노폐물이 남아있네? 그러면 그 노폐물 내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그 노폐물들을 이제 다시 세뇨관으로 분비시켜주는 세 번째 여기 분비시켜주는 분비 과정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즉 오줌을 생성하는데 거의 필터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오줌은 이렇게 여과 그리고 재흡수, 분비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오줌 생성 과정을 간단하게 이렇게 확인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 간단한 과정을 좀 더 여기서 확대해 가지고 어떤 영양소들이 여과되고 어떤 영양소들이 재흡수되고 분비되는지 그 과정 세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